자, 오늘은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뭐가 잘 나올까요? 역시나 순서. 자, 그리고 순서하고 뭐가 잘 나올까요? 조약.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인물학습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왜? 우리가 뭐 했으니까? 저항했으니까. 가장 크게 저항한 사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안중근. 이런 사람은 인물학습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세력으로 보면 나라가 많이 가는 과정에서 크게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총칼 들고 싸우자. 이게 누구였어? 항일, 의병이었지. 항일, 의병은 사상적 기반이 뭐였어? 똥개기양 기억나지 위정, 척사였고. 반면에 개화사상도 있잖아. 개화사상 쪽은 뭐 한다? 우리가 왜 일본에게 많이 갈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힘을 어떻게 하자? 기르자. 애국, 계몽운동. 누굴 깨우치자? 민중을 깨우치자. 이런 거. 실력, 양성운동.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계몽운동 쪽에서는 뭐가 잘 나오냐면 단체가 잘 나오고요. 의병은 뭐라고요? 의병이 시기별 의병, 배경과 그리고 주도하신 분들과 그리고 영향 이런 거 그 이후의 상황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을미의병이냐 을사병호의병이냐 아니면 정미의병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나오니까 보는데 필기는 천천히 하세요. 일단 1904년이에요. 칠판이 좀 좁다니까 항상 느끼지만 1904년 한반도 쟁탈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필기하면 안 돼. 좀 이따 욕한다. 막 찢어버리고 막 욕한다. 왜냐하면 여기 공간을 둔 이유가 있겠지. 뭔가 쓸 게 있어서 공간을 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치? 바로 1904부터 시작하고 내가 여기 뭘 쓰면 에이 막 이러고 막 찢어버리고 일부러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일부러 그런다니까. 제가 되게 예민해서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죠. 자, 한반도 쟁탈 결승전 뭡니까? 예선전이 뭐였어요? 청일전쟁이었지 그래서 이제 누가 탈락한 거야? 청나라는 탈락하고 일본이 결승 진출한 거지. 근데 이 나라는 시드 배정 받아서 이미 결승에 가 있는 나라가 있잖아. 그지? 전년도 성적이 좋으면 알잖아. 운동하는 선수들 시드 배정 받아가지고 올라가 있다니까. 그게 누구야? 러시아지. 그게 무슨 뭐라고요? 러일 전쟁이야. 자, 이제 러일 전쟁 할 건데 이것도 쓰지 마. 왜? 왜 공간을 비워놨겠어? 뭔가 이거 했다는 거지. 러일 전쟁의 출발은 2월 8일이에요. 2월 8일 날 누가 먼저 공격하는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일본 사전이 어때요? 불량 사전이기 때문에 선전포고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청일 전쟁할 때도 그딴 거 없다고 했잖아요. 일단 때리고 오는 거잖아. 일본이 뭐야? 리순항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면서 2월 8일 날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9일 날 인천항에서 또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면서 2월 9일 그리고 2월 10일이나 되어서 일본은 뒤늦게 선전포고합니다. 이게 니폰 스타일이야. 자,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할 것 같아. 그럼 어때? 왜 싸워? 근데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러시아와 일본이 왜 싸우지? 러시아가 일본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 일본도 러시아를 먹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 골 때리고 뭐라고요? 러일 전쟁인데 전쟁터는 뭐라고요? 만주와 한반도야. 정말 희한한 전쟁인 거지. 목표는 뻔하지. 뭐라고요? 한반도. 대한제국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거야. 그럼 대한제국은 누구 편 들어야 돼? 애매하잖아.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해. 누구 편 들어야 돼? 애매하지. 그치? 우리 뉴트럴이야. 어느 한편 들었다가 상대가 이기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뭐라고요? 중립 코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1일 날 대한제국은 뭘 선포한다고요? 중립을 선언합니다. 자, 작년인가요? 순서 묻는 문제 나왔어요. 러일 전쟁 순서 묻는 문제 나왔다고. 제일 먼저 뭐라고요? 대한제국이 뭐 했다고요? 중립 선언합니다. 1월 달에. 그리고 2월 8일 뭐라고요? 일본이 선제공격하는 거. 그리고 2월 10일 날 뭐 한다고요? 뒤늦게 선전포고하고. 그런데 1월입니다. 날짜 외울 거 없고.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한제국이 하는 거야. 외우셔야 돼. 근데 이 전쟁을 두 나라는 하고 싶었을까? 피하고 싶었을까? 사실은 피하고 싶었어요. 자, 일본이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시겠죠? 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봐서 그렇지 당시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러시아가요. 찌질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어디라고요? 일진계에 있습니다. 일본이 좀 똘똘하긴 하지만 그래봐야 아직까지는 셔틀계였어요. 청일전쟁은 셔틀계에서 서로 싸워서 셔틀 중에서 어때요? 1등을 뽑는 거였어. 그래봐야 셔틀 아니야? 러시아는 어때요? 여전히 일진이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일 전쟁이 일본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왜? 일본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무슨 주의 국가를 대우받기 시작하는 거야? 제국주의 국가를 대우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일본을
협상의 상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러일전에서 일본이 승리할 무렵쯤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나라들이 일본도 우리와 대등하니까 뭐 하자? 협상을 맺자. 그게 뭡니까? 가츠라 테프트미락이라든가 2차 영일 동맹이라든가 그리고 뭐냐고 포츠 머스주양.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결국 일본의 승리인 동시에 대한제국의 불행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어때요? 대한제국을 지켜줄 나라가 아무도 없는 거지. 전부 다 일본과 협상해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어때요? 을사늑이가 가는 거고 결국 뭐야? 국권 피탈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일본은 러시아가 무서웠기 때문에 싸우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까불었지만 군대가 좀 많고 뭐 100만도 넘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은 뭐가? 해군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셌던 거 아니야? 근데 해군이 싸우다 보면 배가 부서질 수 있잖아. 명량이라는 영화 봤잖아. 엄청 부서지고 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배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대식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러시아는 벌써 4군데나 있었어. 일본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어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였어, 사실은. 그래서 일본은 피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전에도 여러 번 네가 질문했던 무슨 니시로젠 협정이라든가 여러 번의 협정을 통해가지고 서로 어때요? 세력 균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러시아는 왜 일본과 싸우기 싫었냐? 무서워서가 아니야. 러시아는 솔직히 말하면 이때 일본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럼 러시아의 경쟁 상대는 누구야? 항상 앞에 있는 놈이지. 근데 누구야? 영국이야. 넘버원이잖아. 영국은요, 문제는 러시아하고 차이가 뭐냐? 영국은 1870년 무렵에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러시아는요, 1890년대야. 그럼 12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이 늦어? 120년이 늦었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저 앞에 가고 있는 영국을 쫓아가야 되는데 일본 따위에게 발목 잡히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전쟁을 또 피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두 나라가 어떻게 하는데 계속 협상을 하곤 했는데 러시아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190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1차 영일 동맹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이건 세계사에서 우리 한국사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세계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영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인 동시에요. 외교 관계를 맺어요, 안 맺어요? 동맹을 안 맺는 나라입니다. 항상 성스러운 고립, 영광스러운 고립을 추구했던 나라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영국이 최초로 동맹, 군사 동맹 맺은 게 누구냐면 일본. 이때 일본은 난리가 났어. 집마다 일장기하고 영국 유니언잭 걸어가지고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어. 생각해봐.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서열이 우리 반이 고등학교 때 한 반이 60명이었거든. 내가 서열이 한 우린 그랬어요. 예. 60명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뒤에 야구부 몇 명하고 육상부 애들이 안 와주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로 교실의 인구는 한 50여 명쯤 됐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좀이라도 줄었는데 갑자기 육상부하고 이게 야구부 애들이 수업을 들어오니까 막 교실이 정말 꽉 찼어요. 그리고 숨도 못 쉬죠. 걔들이 무서워서. 어쨌거나. 그랬는데, 근데 아니야. 우리 학교 애들은 착했어. 야구도 못하고 애들도 착하고 막 이랬어. 경주고등학교. 어쨌거나. 근데, 내가 서열이 한 40위쯤 됐다 치자. 근데 갑자기 우리 전교 일진이었대요. 우리 반 교실 문을 쫙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와서 다 허그 딱 하면서 야, 내 앞으로 얘 베프야. 얘 건드리면 다 죽어. 라고 선언해주면 내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너무 고맙지. 이제 무서울 게 뭐 있겠어. 일본이 딱 그 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본이 셔틀기에서는 잘 나가지만 일진 애들한테는 못 이기는 건데 일진 중에 일진이 누구야? 세계 일진이 누구야? 당시 영국은 오늘날 영국 생각하면 안 돼. 뭐 브렉시트하고 찌질아 이런 영국을 생각하면 안 돼. 당시 영국은 오늘날 딱 보면 누구라고요? 미국입니다. 원탑의 지위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일본과 국교를 맺는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 영국은 왜 줬냐? 이유는 간단하죠. 딱 하나의 목적. 어디? 러시아. 그렇죠. 일본도 어때요? 러시아랑 싸워야지 결국 조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해관계 일치했던 거지. 누굴 적으로 만드는 거? 러시아. 요거. 세계 지도를 좀 그려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세계 지도를 뭐 그리려니 힘들고 칠판도 작고 자 여기 보이긴 해요. 세계 지도. 예, 보이면 됐어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는데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어마어마한 나라 아니야. 얘가 뭐 해야 돼?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 뭐야? 부동항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내려오냐면 일단 이쪽부터 내려오겠지 당연히. 이쪽에 내려오면 어디가 좀 여기가 딱 좋아. 여기가 발칸반도라고. 여기 뭐가 있었냐면 1299년에 출발한 나라가 있어.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라고. 그럼 벌써 한 600년 됐지. 뭔 소리야. 한때는 잘 나갔겠지만 예니체리라고 한때 아주 잘 나갔지만 군대도 아주 세고 그랬거든요. 6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선도 500년 만에 망했잖아. 고려도 500년이면 망하잖아. 망할 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시가니까 이쪽으로 막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늙어 빠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이기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영국 프랑스가 가까우니까 아침에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와서 막을 수가 있는 거야.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 멀리, 아주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그게 어디라고요? 한반도에. 기억나요?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중지하는 대가로 어딜 차지하죠? 연해주 차지하면서 블라디보스톡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하에서 조선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걸 알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의 팽창, 러시아가 부동항 차지하고 식민지 개척하러 나오면 당연히 어느 나라 식민지랑 충돌할 수밖에 없어. 영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걸 어때요? 누가 막아주면 좋아? 일본이 막아주면 좋지 않겠습니? 그래서 일본과 손을 잡아준 거고 이렇게 되면 영국과 같은 편 뿌리가 같잖아. 어떤 나라? 미국. 이런 나라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어때요? 이쪽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고 반 러시아 전선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는 아주 결정적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때요? 대립을 피하고 싶었으나 이 1903년에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안포 사건으로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점점 커진 거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커진 거야. 용안포가 어디냐면 자 여기 압록강 하구에 있는 포구야. 포구. 배가 들어오는 게 포구 아니야. 우리 마포 있잖아. 마포. 소금구이 마포. 그죠? 남포, 마포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목포, 포구란 말이야. 포구. 그러면 여기를 러시아가 뭐 한다고요? 조차를 요구해요. 조차는 뭔 소리야? 지네가 독점적으로 쓰겠다니, 빌려 쓰겠다는 얘기야. 왜? 구실은 그거야.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산림체벌권 누가 가져갔어요? 러시아죠. 그럼 이건 어때요? 현찰이 아니잖아. 권리잖아. 그럼 남은 어때요? 배야지. 이 침엽수림대 아니야. 하늘 높이 뻗어 있다고. 이걸 배 가지고 뗏목이 실어가지고 하류까지 와서 큰 배에다 실어서 갖다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항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장사뼈만 들어온다는 법이 없지. 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군함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노리고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이라든가. 당연히 어때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때요? 결국 어때요? 실패로 끝나요. 조차가. 개항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되는데 어쨌거나 이걸 계기로 두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어때요? 협상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서로서로 깨달은 거고 전쟁으로 가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의 선공으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본이 선빵을 날리면서 2월 10일이나 돼야지 일본이 뭐 한다 그랬어. 일본이 뭐 한다. 2월 10일 돼서 뭐 한다. 선전 포고한다 그랬고. 그리고 2월 23일 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한일 의정서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빵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야? 좋은 지점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전략적 요충지. 그래서 군사 요지를 뭐라고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구실로 이제 이네가 뭐 한다고요? 독도를 뭐야? 진해 땅이라고 우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권이 일부 제한되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 때리게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흥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중근이야.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안중근 형님이 러일 전쟁 때 러시아 응원했을 것 같잖아? 아니, 안중근은 누굴 응원했어? 일본 응원했습니다. 왜요? 안중근은요, 황인종과 백인종의 대결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세계사를 딱 보니까 백인종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색인종을 침략해가는 과정이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 황인종들이 단결해서 뭐 한다고요? 백인종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하나, 여기 보면 어때요?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라고까지 했으니까 오,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일본을 지지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약속을 지킬 리가 없잖아. 이런 거 사료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일본 강요회에서 대한 시설 강령이라는 걸 채택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사료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먹어가겠다는 로드맵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료로 나오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일본 놈 나가모리라는 놈을 시켜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뭐를 황무지를 무려 50년이나 지네가 멋대로 쓰겠다는 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7월 달에
이 미친놈들아 이러고 어떡한다?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한 단체를 만듭니다. 보국안민회, 줄여서 뭘 만들어요? 보안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황무지를 개척할 거야. 농광, 회사 이런 걸 만들어요. 요건이 됐죠? 자, 그래서 특히 보안회 활동 시험에 아주 굉장히 잘 나오고 중요하잖아. 보안회가. 왠지 아시겠죠? 이 보안회는 매일매일 종로의 사람을 한 2만 명씩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 밖에 안 되는데 매일매일 2만 명 모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어때요?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기도 하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이미 독립협회 할 때 만민공동 여러 번 해봤잖아. 그리고 뭐 백수가 그만큼 많았다. 뭐 공시생이 많았다. 뭐 그런 의미지 않을까? 중요하잖아. 그런 거 안 나와. 요즘 말로 하면 서울 인구의 10분의 1이면 100만 명이 모이는 거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때요? 이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일본의 요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지시켰다. 앞으로 헌정연구원이 대한자강연이 뭐 쭉 나오는데 대부분 뭐야? 어떤 활동하다가 어때요? 성공에 실패해요. 실패해요. 하지만 역사적 의의는 컸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는 건데 이 형들은 뭐 했다고요? 성공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보국안민회. 송수만이라든가 원세성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뒤에 사료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를 하시고요. 일본 이때 큰 깨달음이 왔어. 큰 깨달음이 왔어. 반일적인 뭐가 만들어진 거야?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단체가 만들어진 거, 비정부 시민단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일본 무슨 할까요? 안 되겠다. 친일적인 애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친일적인 시민단체를 만들겠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 그게 바로 일진회입니다. 일진회는요, 오리지널 친일파, 송병준 이런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어느 쪽이 많이 이쪽으로 갔냐면 동학 쪽입니다. 슬프지만 그래요. 자, 동학 농민운동에 송구에서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실패했잖아. 그 이후로도 영학단이니 뭐 활동한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1900년쯤으로 왜 활빈당 이런 거 만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학 농민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상실감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겠지, 당연히. 자기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조선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자고 했는데 우리가 탄압을 받았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긴 애들이 있어요. 일본에 보면 메이주신이 되면서, 듣기만 해 그냥 외우지 말고, 메이주신이 되면서 사무라이들이 특권이 없어져요. 칼도 못 차게 합니다. 원래 사무라이는 칼을 차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칼이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는 싸우기 위한 칼이고 하나는 할복하기 위한 칼이란 말이야. 근데 신분제도가 어떻게 사라지니까 평등사회가 되니까 칼을 못 차고 다니게. 그래서 이제 가짜 나무 차고 다니고 그러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특권이 어때요? 다 없어진 거야. 그럼 어떡할까 이제? 옛날 오래된 전통 사무라이들이 어때요?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봐. 얘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역사의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싫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발하는 그런 애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런 거 영화로 만든 게 라스트 사무라이 뭐 이런 거야. 모르셔도 됩니다. 예. 아주 옛날 영화예요. 다 오빠들은 아는 거야. 오빠들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아는 거고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뭔 소리냐면 걔네들 중에 일부는 일본 안에서는 출세하기 힘들잖아. 어떻게 할까요?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야. 걔네들은 뭐 대륙낭인이라고도 합니다. 걔네들 중에 일부가 명성황후를 죽이는데도 참여했던 거고요. 걔네들이 우리 동학 사람들 꼬드기는 겁니다. 우리 일본하고 손을 잡고, 우리 일본 봐라. 지금 얼마나 근대화되어 있냐. 발전하지 않았냐. 우리가 니네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동학에 이제 동학농민이 실패한 다음에 이용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실력자였단 말이에요. 그 이용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친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나중에 시천교라는 종교를 만들고요.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는가? 송병준하고 손잡고 만든 게 뭐야? 친일파 중에 뭐야? 일진회. 그러면 우리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대단히 잘못한 거 맞잖아. 친일을 했잖아. 어쨌거나. 하지만 당시에 한번 돌아가 보면 그들이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친일로 길로 내몰았던 건 어떻게 보면 어때요? 민심을 비롯한 조선의 봉건 정부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절대 시험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일제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제는 1904년에 만들어지고 이게 1910년이면 해산당합니다. 스스로 해산한 게 아니야. 해산당하는 거야. 왜 해산당했겠어요? 1910년대 공부해보면 알지. 무슨 통치야? 무단 통치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다 어때요? 박탈이잖아. 조직을 만들 자유를 어때요? 아예 박탈했으니까 일진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해산시켜버리고. 그래서 아까 종교 조직이라고 했잖아.
얘들이 우리 단체로 이미 여기서 살기 힘들잖아. 생각해봐. 친일 분자라고 나라가 망했는데 다 이제 일제내가 뭐 했어요? 일본에게 빨리 조선을 먹어주세요. 합방해주세요. 라고 청원서까지 보냈거든. 일본은 그걸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고. 뭔 소리야? 우리 혼자 힘으로 강압적으로 니네를 식민지로 만든 게 아니지 않냐. 니네도 원하지 않았냐. 그런 논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제내가 이 땅에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총독부에 돈을 좀 달라고 해요. 당시로는 한 1,0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1907년에 대한제국 1년 예산이 국제고사원도 할 때 1,300만 원이었으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이제 때로 단체로 이제 만주로 가서 살겠다고. 근데 총독부가 한 10만 원 줬다든가.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친일한 대가는 참혹하죠. 그래서 이용구는 쫓겨나고 이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친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친일을 할 거면 누구처럼 해야 돼? 이완용처럼 해야 되는 거야. 뭔 개소리야, 다시. 그러니까 이건 하층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버려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요 무렵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이 땅에 온 기자가 있었어. 이게 누구라고요? 베델, 그죠? 그 베델이 와가지고 통역으로 따라붙었던 양기탁과 손잡고 만든 게 뭐라고요? 대한매일신보도 바로 요때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1904년에. 외워두면 좋죠? 그리고 8월 달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제1차 한일 협약이지. 이 제1차 한일 협약으로 누가 온다 그랬어요? 고문이 온다. 무슨 정치? 고문 정치라 그랬죠. 외우셔야 됩니다. 고문 두 사람 외워둔다 그랬지. 외교 고문이 있고 누구라 했다 그랬어? 재정 고문이 있다 그랬잖아. 외교 고문 누구라고요? 스티븐스. 재정 고문 뭐라고요? 이름부터 돈 밝히게 생겼지. 뭐야? 메가다, 메가타. 메가다에 얘는 무슨 사업 한다 그랬어? 화폐 정리 사업 한다 그랬어. 조심해야 돼. 얘가 1904년에 재정 고문으로 왔잖아요. 그죠? 1904년 재정 고문으로 왔는데 메가 이렇게 욕해놓고 내가 나중에 메가 가는 건 아니겠지? 메가도 공무원 하나요? 자, 할 것 같은데. 자, 1904년 와서 메가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환국을 없애는 겁니다. 전환국이 뭐 하는 거였지? 근대적인 화폐 발행하는 곳이 전환국이었지. 언제 만들었지? 83년, 1883년 복습해야 돼. 언니처럼 복습해야 된다고 그러지. 영혼 챙겨. 탑재, 영혼 탑재, 복습해야 된다고 전환국. 이걸 없앱니다. 그리고 1905년에 뭐야?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합니다. 얘는 국적이 어디라고요? 미국이야. 얘는 이름부터 일본 놈이지만 국적이 미국 놈이거든요. 얘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으로부터 돈 받고 일본을 찬양하고 대한제국을 비하하는 놈이야.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죽여야죠. 누가 죽인다 그랬어? 1908년이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야? 장인환 열사하고 전명훈 열사. 장인환 전명훈 의사. 이분은 의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 양반이 먼저 가지고 25살입니다. 젊은 나이에요. 너보다 훨씬 어려요. 이 오빠가 가서 어떻게 하는데 얘를 죽이러 갔는데 총을 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철컥. 불발이어서 총을 갖고 애를 때리기 시작했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격투가 벌어진 거야. 힘들게 갔는데 그냥 불발이라고 그냥 올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분이 뒤늦게 오셔가지고 총을 3발 쏴가지고 한 발은 이분을 맞추고 두 발은 얘를 맞췄어요. 근데 다행히 스치기만 했고요. 얘는 수술 받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지. 이분은 33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20, 30대 우리 젊은이들이 한 거야. 60, 70대가 하는 게 아니니까. 왜? 그럼 이 사람들은 미국에 왜 왔을 것 같아요? 얘 죽이러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미국을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이분들이 왜 왔다고요? 사탕수수 노동자로 온 거야. 처음 들으셨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민을 가는 데 있잖아요. 미국 이민이요.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 국가와 국가 간이었대. 합의한 최초 이민이에요. 1902년 12월 22일 날 인천항을 출발해서 1903년 1월 12일 날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그걸 기념한다고 그래서 뭐야? 인천 하와이 뭐야? 인천에 가면 뭐가 있는가? 인하대학교가 있는 거 아니야? 아우 주여. 인천 하바드란 뜻이 아니고 인천 하와이 그래서 인하대학교야. 당연하지. 내가 뻥치겠니? 오 주여. 내가 아재이긴 하지만 지금 수업 시간에 아재 개그를 할 수도 있지. 아니고 진짜 인천 하와이 그래서 인하대학교야. 빵 터졌어 우리 소희. 저런 매력이 있구나. 저런 매력이 있으니까 연하를 사귀는 거야. 그렇구나.
엄청, 남친 부럽네. 다시. 참. 다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탕수는 얼마나 힘들게 일했냐면, 그때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시키고요.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알아? 67센트. 시급 아니고 일당 67센트. 요즘 돈으로 하면 700원, 뭐, 이런 거. 물론 화폐 가치가 지금이랑 그때랑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그분들이 그렇게 개고생하면서도 성금을 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탰다는 거.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우리는 이승만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죽였어. 성공했어. 문제는 그 다음이지. 모든 책은 거기서 끝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을 죽였어. 어쨌거나. 이거 어때요?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장난 아닐 텐데 미국인들이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했을 거 아니야. 뭐 한다.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건 뭐 단순 뭐 강도살인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동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때요? 뭉쳐서 성금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를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변호사를 샀어. 문제는 뭐냐면 통역할 사람이 없어. 법률 용어가 굉장히 고급 용어이기 때문에 통역을 굉장히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서칭을 해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유학생이 있는 거야. 하버드 프린스턴 석박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어때요? 통역하겠지. 그래서 통역을 부탁했어. 이승만 뭐라고 한 줄 알아? 이런 지하에 no! 라고 했어. 우리가 물었어. Why? 이승만 뭐라고 한 줄 알아?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므로 살인자는 통역할 수 없다. 라는 대답을 남겼어. 멋진 분 아니?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죠. 이름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지? 왜 그랬을까? 정말로 종교적 신념에 투철하셔서 이분들도 크리스찬이야. 치, 어이없지. 이승만은요, 당시 세계 정세를 딱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앞으로 엄청 커지겠지. 그럼 어때요? 자기가 출세하려면 어때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미국의 주류 사회 안에서 자기가 눈 밖으로 나가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그냥, 이건 나의 뇌피셜이야. 이승만한테 물어본 적 없어. 공식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나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 추정할 수 있지. 명예훼손을 한번 걸어보시든가. 후손 없으니까 뭐. 후손도 없잖아. 괜찮아. 사자 명예훼손 뭐 이런 거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임정원이 좀 뜨면 좋겠다. 우리 자원급제학원도 잘 되지 않을까? 여기가 바로 그 학원이니까 뭐 이러고. 막 태극기 할배들 와서 막 물러가라 막 이러고 우리 대표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돌 맞고 막 계란 맞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럼 태용 가서 또 권투 실력 한번 보여줘야지. 다 덤벼 막 이러고. 그래서요. 전명호는 뭐 그냥 단순 폭행 아닙니까? 금방 풀려났고요. 완전 장인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걸 계기로 이제 1909년에 국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단체를 통합해가지고. 감옥 가죠. 10년 넘게 감옥 생활 하다가 풀려나긴 하셨는데 결국은 자살하십니다. 100년 전에 미국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그런 거 아니었다니까. 이걸 뭐 지켜줄 조국도 없잖아. 이미 나라 망했잖아. 기억해야 돼. 우리가 기억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05년입니다. 자, 1905년에는 자,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헌정연구회는요, 보세요. 이 한자가 제일 중요하지. 뭘까, 이건? 뭘까, 이건? 공화제 아니고 아직은 뭐라고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를 연구했고요. 얘들이 누구랑 열라 대립했냐면 일진회와 열라 대립합니다. 당연하죠. 윤효정이라든가 장지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가 헌정연구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요거 뭐라고요? 요거 무슨 단체? 애국 계몽운동 단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1905년 자 7월 달에 뭘 했다 했어? 가츠라 테프트 미략이 있다고 했어요. 자, 가츠라는 일본 놈이고 테프트는 미국 놈이겠죠. 당연히. 이 7월이고요. 두 나라의 실세입니다. 테프트는 당시는 국방장관이고 1910년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망할 때 얘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한다고요? 어디를 차지하고요? 한국을, 대한제국을 차지하고요. 한반도를 차지하고 미국은 어디를 먹는다고요? 필리핀.
서로 뭐 하는 거? 인정해주는 거. 8월달 2차 영일 동맹이에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1차 영일 동맹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어디를 차지하고요? 인도. 일본 어디라고요? 한반도. 조선을 먹는 거. 9월달은 뭐라고? 포츠머스죠. 형님, 포츠머스는 어느 나라에 있는 동네입니까? 포츠머스는 원래 영국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도 있습니다, 포츠머스가. 왠지 알겠죠? 미국 애들이 어때요? 영국 애들이 미국으로 왔잖아, 아메리카. 근데 어때요? 걔들이 처음에 이름 다 인디언들이 지었을 거 아니야? 뭐 벽 잡고 일어서 뭐 이런 거 이름 지었을 거 아니야? 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명칭을 지네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앞에 U자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지명을 가져다가. 그래서 내가 혹은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포츠머스가 러시아에 있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러잖아. 아니, 러일 전쟁에서 이겼으면 조약을 러시아에서 맺든가 일본에서 맺든가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거 미국에서 맺은 거야. 얘기했잖아. 그 뒤에 누가 했다고? 미국이 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이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그 러시아 함대 중에 여기 발트해라고 있거든요. 여기 발틱 함대가 아주 이게 잘 나가는 함대였는데, 이거 어때요? 이 북극으로 빙하 끼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거로 여기 가서, 여기 너무 멀리 그려놨네? 되게 가까워야 돼, 여기. 왜? 요것도 딱 뚫으면 가잖아. 이게 무슨 호야? 수에즈호나, 이집트. 근데 요때 이집트를 누가 지배하는 거야? 영국이 지배하잖아. 수에즈호나 관리를 누가 하는 거야? 영국이 관리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어때요? 러시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문 열어, 오픈 더 돌, 더블. get out, 따따블, get out, 따따따블, get out, 뭐 해가지고 그때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아프리카 한 바퀴 돌고 바나나 먹으면서 토하면서 이러고 왔다니까. 이러고 지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도 먼 거리인데 그나마 짧은 거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누구야? 영국이었고 미국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어때요?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 러시아 안에서 1905년에 피어 일요일 사건 이런 내분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급이 안 되는 거죠. 반란이 막 그러니까 민중들이 막 봉기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모셔야 됩니다. 세계사 공부 좀 그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한다?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신 러시아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물어주진 않았어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왜? 배상금 받았잖아. 근데 러시아는 배상금을 물어주지 않았어. 아, 그럴 거면 우리 계속 싸운다. 싸울 수 있으나 우리 여기서 그만두는 거지. 우리가 니네한테 그렇게 굴욕적으로 무릎 꿇지는 않았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뒤에 누가 있으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11월이죠. 11월 17일 대나프트 회의가 시작됐고 18일 새벽에 사인한 거죠. 뭐라고요? 을사늑약이죠. 우리가 흔히 을사조약이라고 말하는 을사늑약입니다. 자, 두 가지죠. 외교권은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외우셔야 될 건 초대 통감이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 이토 후작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사료에서.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메이주 신 이후에 유럽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자귀제도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 자귀제도를 받아서 이토는 후작까지 올라갔어요. 후작 위에는 뭐야? 공작이잖아. 엄청난 건 이토 히로부미가 여러분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위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 한자로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등 박.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인데? 우리 각하고 둘이 형제야? 아니지. 야, 그 설마 그러겠어? 이등박 문. 근데 우리나라 이름에 이명박 이런 이름 되게 흔하지 않? 되게 귀한 드문 이름 아닌가? 귀한 건 아니고 드문 이름이죠, 그죠? 아, 여기서 이등박. 야 하지 말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 사료에서 같은 사람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애를 죽여줘야죠. 언제? 1909년 10월 26일 어디에서? 하얼빈에서 누구야? 우리의 도마 안중근 의가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하얼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안중근. 원래 이름 뭐죠? 안응칠씨. 알죠? 점이모 7개나 있어서 응칠씨. 아셔야 됩니다. 워낙에 중요한 분이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도마냐? 호가 왜 도마야? 셰프야? 칼 도마 막 이런 거야? 아니라 그랬지. 토마스.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천주교 신자십니다. 세례명이 토마스야.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거고요. 예. 안중근 1879년생이야. 의거하실 때 우리 나이로 31살밖에 안 됐어. 언니랑 친구죠, 그죠? 예. 32살에 돌아가셨어. 와. 이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아닌가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김구선 얘기할 때, 동학문밀도 할 때 한번 했잖아. 황해도에서 아주 부잣집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안태훈 진사라고 이 동네에서 아주 에이스 학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안태훈 진사가 뭐 한다고 했어요? 민복음 만든다 그랬잖아, 그치? 조직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안중근이 어릴 때부터 워낙에 명사수여서 함께 참여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구하고는 딱 3살 차이잖아. 김구가 1876년생이거든. 3살 어린 거야. 근데 두 세력이 싸우기도 할 뻔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한다? 김구로 도망칠 때는 그 집에서 숨겨주기도 한다 그랬던 거 기억나죠? 안중근은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애국계모운동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사무학교라든가 돈이학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장사해서 돈을 좀 벌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애국계모운동 하던 거야.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들과 조직 만들어서 손가락 자르시는 단지동맹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가을편에서 얘를 죽인 거지. 누굴 죽여? 이토리금이 죽이는 거야. 근데 요즘 같으면 구글 신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지. 이토리금이 신상 다 털 수 있잖아 사실.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 이분에게 주어진 정보는 뭔지 알아? 이토리금은 키가 작고 수염이 긴 노인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총을 들고 간 거지. 7발짜리 총을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알죠. 에이스는 딱 알잖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키는 작지만 이제 딱 나오는 거야. 빠바방 세 방 다 맞췄지. 근데 옆에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 키도 작고 수염도 있고 너니 빵, 너니 빵, 너니 빵 세 명 다 쏴. 그리고는 어때요? 그 혼란스럽잖아. 도망칠 수도 있어. 근데 안 도망쳐. 그냥 스스로 체포된 거야. 그리고 총도 주고 체포됐어. 이 하얼빈이 골 때리는 동네. 하얼빈이라는 동네가 위치는 영토는 분명히 어느 나라 땅이냐면 청나라 땅이야. 근데 당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관할하던 땅이야. 그래서 안중근이 여기를 거사지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거사지로 정하면 땅은 청나라 땅이고 러시아가 관할하는 곳이니까 청나라와 러시아가 그나마 좀 힘센 나라니까 자기는 어때요? 러시아에서 재판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러시아에서 재판받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좀 공정해지겠죠. 그럼 이 재판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일부러 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도망 안 가고 그 전에 의병하셨잖아. 대한의군 의병 중장. 그래서 아까 애국계모운동을 하고 학교도 만들었고 모두 한다고 이제 의병 활동까지 하신 거야. 의병 한 300명 데리고 여러 번 싸우기도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일본 애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훈계하시고 그냥 풀어줍니다. 우리는 니네랑 침략자는 달라 뭐 이러고 근데 걔들이 무기까지 줘서 풀어줬는데 걔들이 와서 우리 의병이 또 많이 죽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드시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의거를 하신 건데 안중근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 전 세계 일본의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거를 하신 건데 그래서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대한의군 의병 중장이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미 대세는 기울었잖아. 일본에게 이걸 다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어디 감옥을 위순 감옥으로 갇히십니다. 러시아에서 재판 받을 거라는 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1910년 2월 14일 날 재판에서 오늘이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날이고 3월 26일 날 사형이 집행되죠. 물론 항소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말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야. 어머니께서 항소하지 말아라. 그 일본 제국주의 애들한테 왜 목숨을 구걸하니? 그냥 대한의 남아답게 그냥 죽어라. 와, 우리 엄마가 그랬으면 나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호부 밑에 견자가 없다고. 엄마가 그 정도 되니까 아들이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집안이 다 이렇게 멋져. 이분께서 자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냥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외우셔야 될 거 마지막까지 남기려고 하셨던 논문 자신의 주장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동양 평화론. 이거를
이거를 남기려고 이걸 끝까지 완성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일본 사형을 집행해버려가지고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논문이 바로 동양평화론입니다. 우리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안중근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물학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안중근 문제 반드시 만들어서 출제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실제로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항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상소, 그 다음에 휴학, 그 다음에 철시, 자결, 뭐 요런 투쟁들이 나옵니다. 상소는 당연히 이게 무효라는 상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상설이라든가 뭐 조병세라든가 상소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공부해서 뭐하느냐? 동맹휴학했습니다. 우리 공시생들도 함께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거나 철시는 뭡니까? 시장에서 철수하는 거죠, 상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자결은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 외워야 돼. 누구야? 민, 영, 환. 2천만 동포의 고함. 그리고 그때 유서 남기고 자결하셨죠. 이때 45살밖에 안 됐어. 자기 집 안방에서 자결하셨는데 그 자리에 혈쭉, 붉은 대나무가 자라났다는 도시괴담이 전해지죠. 사람이 죽으면 대나무가 자라나 봐. 정몽주도 죽은 자리에 대나무 자라서 선주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나무가 이제 뭐의 상징이니까, 절개의 상징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시리아 방성 대고. 누구라고요? 장, 지, 연이고 무슨 신문인지 알아야 돼? 황성 신문이. 외우셔야 됩니다. 장지연이 황성신문의 주필이자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 논설문을 쓰는 거야. 그리고 직접 어떻게 해요? 조판을 해가지고 직접 어때요? 미는 거야. 찍는 거야. 여기서 이때 하루에 3,000부 발행할 때거든요. 서울에 800부, 지방 2,200부를 보내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새벽 5시쯤에 벌써 일본 애들이 냄새 맡고 온 거야. 정말 성실한 일본이죠. 이유가 있어요. 러일 전쟁 이후부터 일본은 언론 검열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미리 사전에 일본 애들한테 신문을 보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장지현이 지금 맘먹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보냈겠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얘 뭔가 사고 친다. 이래가지고 새벽까지 들이닥친 거야. 그래서 거의 다 압수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널리 확산되지 못해. 근데 이게 널리 퍼진 이유는 따로 있어요. 무슨 신문 때문일까?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쯤인데요. 2, 3년 전쯤에 수능이라는 시험이 생긴 이래로 한국사 문제에서 최초로 복수정답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시리아 방송대옥을 대한매일신보도 뭐 했다고요? 게재를 했어요. 처음 쓴 건 뭐야? 황성신문의 장지연이지만 대한매일신보가 게재했기 때문에 더 널리 확산된 건 맞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선지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복수정답 됐어. 그럼 어때요? 우리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장지연, 황성신문. 이거 무슨 말이야? 오늘 소리를 내어서 크게 울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런 말 알죠? 사나이 대장부를 몇 번 운다고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그러잖아. 언제 울어? 태어났을 때. 또 부, 모, 오? 3번 다 울었네? 또 언제? 나라 망했을 때. 그럼 4번 우나? 그건 뭐 3번, 4번이 아니고 이건 in case 이런 뜻이야. 3가지 경우에만 울 수 있다 이런 뜻이야.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갔을 경우에.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실현했을 때는 소리 내서 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발리에서 조인성처럼 그 대단히 유교적 사상을 담고 있는 드라마야. 그래서 명짜리죠, 그죠? 영원히. 소리 내서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신채호생은 또 뭐야? 시리아 우방성대옥을 쓰시기도 합니다. 또 소리 내어 온다. 시리아 우방성대옥.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적 암살단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시죠? 을사오적. 있잖아, 누구야? 완용이, 지용이, 재순이, 중현이, 근태기. 완용이, 지용이, 재순이, 중현이, 근태기. 완용이는 이완용이가 다 알 텐데, 완용이만 알면 안 돼. 누구까지 알아야 돼? 지용이까지 알아야 돼. 사료에서 지용이까지 나와. 쥐드래곤은 아니고. 이때 얘는 이지용이야. 쥐드래곤은 권지용이잖아, 그죠? 그나마 다행이야, 그지? 이게 누구야? 나는 강철 같은 사나이 누구야? 나철.
난 오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 뭐야? 오기요. 뭐 이런 사람이야. 외우는 거야. 5조로 나눠가지고 한 놈씩 죽이자 그랬는데 한 명도 죽이지는 못합니다. 가변, 찰과상 정도 입히고 말았고요. 나철, 오교 이런 형님들 나중에 뭘 만들어? 종교를 만들어. 큰 종교 뭐? 대종교.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대종교 활동이 더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을사조에게 무효를 위한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게 못된 게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한다? 헐버트를 특사로 보내가지고. 왜냐면 봐봐. 가치라 테프트 뭐야? 미략이잖아. 비밀리에 맺었잖아. 이걸 몰랐던 거지, 고종은. 고종은 뭐만 기대한 거야? 1882년 4월 달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뭘 기대하고 거중 조정을 기대하고 헐버트를 보냈지만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미국은 이미 마음 먹고 가는 건데. 그래서 을사조에게 무효를 선언하는 친서를 게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하겠지만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될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의병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병이라고 이제 을사, 병호, 의병 나옵니다. 을사, 병호, 의병. 자, 누구 배워야 돼? 민, 종, 식이라는 분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최, 익, 현, 또 누가 있다고요? 신, 돌, 석.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신돌석이 나와야 돼. 왜? 무슨 의병장? 최초로 무슨 의병장? 평민의병이 아니라 뭐야? 의병 뭐라고요? 장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민의병장이 중요합니다. 평민의병장. 의병들이 평민 많았지 당연히. 근데 의병장은 최초로 나왔다. 의병이 굉장히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태백산 호랑이로 불렸던 신돌석, 울진, 영덕, 평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경상북도 북쪽, 강원도, 남부. 신돌석 이름만 보면 되게 가난할 것 같잖아. 이 사람 엄청 부자입니다. 이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름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 얼평하면 안 되고. 이 양반 밑에 다른 부하가 한때는 3,000명이었어. 자, 임진왜란이고 이때 의병할 때 의병장의 첫 번째 조건은 뭘 것 같아요? 먹여야 돼. 먹여야 돼. 무기와 식량입니다. 아니 의병 나오는 사람들한테 도시락 들고 나오세요. 뭐 한솥 도시락 싸요. 뭐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3,000명이 하루만 먹어도 얼마인 줄 알아? 하루에 10,000원어치만 모다 주자. 오늘 따지면. 하루 3끼 먹으면 10,000원어치 먹지 않을까요? 편의점 거 먹고 막 컵밥 먹고 해도. 그러면 하루에 식비만 얼마야? 3,000만 원이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러지 않을까? 이거야 지금. 엄청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하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돼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집안은 완전 몰락되고 집도 살던 집도 홀라당 다 불타고 유물도 없고 후손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익현생은 여러분 알다시피 쓰시마까지 끌려가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쓰시마에서 뭐한다? 순국한다. 1906년 6월 4일날 전라도 태인에서 최익현이 의병 일으킵니다. 제자 임병창과 함께.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74세입니다. 74세면 정말 숟가락 들 힘도 없는 나이 아니야. 칼을 들고 의병 되셨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의병이지만 일본과 봉건 정부에서 뭐야? 반란군이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이니까 무슨 대가 올까? 진위대. 기억나요? 중앙은 뭐라고요? 친위대. 지방은 뭐야? 진위대. 무슨 개요? 을미개요. 3차 을미역대, 친위대, 진위대. 주여. 맞서니까 동족끼리는 차마 싸울 수 없다고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잡히심을 이번에 최익현이야. 부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일본에 쓰시마로 끌려간다고. 이때 부하 임병천에게 제자지 물 한 동이만 떠오라 그래. 왜? 쪽발이가 주는 거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 그 사이에 부산에 흙을 한 줌 떠서 자기 신발 밑창에 깔았다니까. 왜? 난 죽어도 일본 땅을 밟지 않겠다. 실제로 쓰시마 가셔가지고 자기가 떠간 물만 드시고 계속 단식을 하시는 거야. 일본에도 어떡할까? 그 앞에서 막 삼겹살도 굽고 우동도 끓이고 막 유혹하는 거지 먹으라고. 근데 그걸로 드실 분이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드시긴 드셔. 왜냐면 일본이 고종을 움직여. 고종 명령 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먹어! 이런 명령을 내려. 이 사람 유학자지. 황제 명령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그래서 드시긴 하는데 70대 노인네가 단식을 했으니까 후유증이 없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의 12월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서 공자님 품에 안기십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보수잖아요. 그죠? 네. 전 이런 사람을 인정해요. 그의 호가 뭐야? 면함, 최익현.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말고도 이분들 말고도 이제 의가하신 분들 있어 없어? 있지.
봐봐. 안중근 말고도 또 누가 있어요? 안중근 했고 또 누가 있어요? 들어봤나요?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아니다. 지금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이 맞는데 동명이인이야. 생각해봐. 을사조약에 한 편 사인한 놈이 얘니까 주동자 얘 죽여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우리 쪽도 사인한 놈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이완용. 그래서 이재명은 누구? 이완용을 저격합니다. 저격하니까 총을 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총을 못 구해서 칼을 들고 명동성당 쪽에서 이제 얘를 찔른 거야. 많이 찔렀어. 이완용이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렇게 했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제 인력걸 타고 갔어요. 인력거 군이 왜 이러냐 내 손님한테. 이완용인 줄 모를 거 아니야 인력거 군 입장에서. 이완용이라 쓰고 다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옛날에는요. 요즘처럼 얼굴이 알려지기가 어려워요. TV가 없잖아. 명성황후가 이모굴란테 있잖아. 왜 살았겠어요? 얼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는 거야. 요즘 같았으면 생각해봐. 최순실이 사고치고 도망갔어. 그럼 어때? 도망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CCTV가 몇 개고.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중국의 어떤 형제가 삼형제가 어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중국에서 동북 지역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우리 멀리 왔으니까 여기는 땅도 넓고 하니까 잘 안 잡힐 거다 막 이래가지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 동네 AI CCTV 있잖아요. 움직임이 조금만 이상하면 어때 이렇게 다 캐치해낸 게 있대요. 그걸 2,000만 대를 설치해놨대요. 그래서 바로 잡혀가지고 여행을 갔으면 그냥 재밌게 놀 것이지 중국 가서 사고 치면 안 된다.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잡아낸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일반 행동하는 사람과 뭐 테러리스트라든가 뭐 얘네들이 하는 행동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런 AI는 앞으로 교육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독서실을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노트북에 컴퓨터 다 있잖아. 중앙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AI가 좀 비싸긴 한데 딱 보고 있다가 3초에서 5초 이상 움직임이 없다든가 혹은 졸고 있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진동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석, 진동 방석 이런 거 있잖아. 전기 충격. 야. 그러다가 공무원 되기 전에 죽으려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통제하면서 이걸 이제 학습 관리 해줄 수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거든. 동업하실래요? 다시. 그래서 인력거꾼이 막아서 인력거꾼 딱 한 번밖에 안 찔렀어. 그리고 이제 이완이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그럼 만세 부르고 했는데 이완용은 2달 후에 광시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은 다음 해 사형됩니다. 이때 우리 나이로 21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안 죽었잖아 이완용이. 근데 왜 사형될까요? 살인죄. 왜? 인력거꾼이 죽었어. 한 방밖에 안 찔렀는데 인력거꾼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인력거꾼 살인죄로 사형이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1906년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헌정용규 말고 뭐? 대한 뭐가 만들어져? 자강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한자강의 월보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얘들은 나중에 1907년까지 이어지는데 고종퇴위 반대운동 하다가 강제로 해산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1907년 갑니다. 1907년 1월부터 대구에 시작된 게 있어. 뭐 이게 뭐라고요? 국채보상운동.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라는 거 꼭 외워야 돼? 대구라는 거 반드시 외워야 돼. 장담하지. 대구에서 서상도 내는 사람 중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1907년은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의 랜드마크가 뭔지 아세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입니다. 월드컵 응원할 때라든가 새해 맞이할 때 전부 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합니다. 제일 큰 랜드마크입니다. 이 대구는 반드시 오답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양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1920년대 초반에 평양에서 시작된 경제적 구분도 있지. 뭐 물산 장려운동. 그래서 헛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000년 역사 아니지. 구석기부터 따지만 70만 년 되는데 거기서 20년 정도 차이는 어때요? 15년 정도 차이는 아주 짧은 차이잖아. 헛갈릴 수 있거든 학생들 입장에서. 자,
4월 달에 헤이그에 뭐하죠? 특사를 파견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인물학습으로 시험 나올 만한 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야. 자, 인물학습으로 나올 만한 사람 누구야?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이상설. 왜냐면 이준 열사는 유명하진 않죠. 유명하긴 하지만 이준 열사 어떻게 했어요? 헤이그에서 어때요?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어때요? 독립운동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준 열사보다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이상설이. 이상설은 그 이후에 어때요?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가시든 연해주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연해주 쪽의 독립운동에 되게 아주 리더가 바로 이상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준은 뭐라고요? 평림원 판사 출신. 뭐라고? 법관 양성소 1기 졸업생. 그래서 법 전문가. 그래서 을사의학이 불법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갔잖아요. 이상설은 전국 관리 출신이고 이위종 뭐라고요? 번역기, 통역기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출발했어, 이준이. 고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부산으로 간 거야. 그냥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간 거야. 그냥 부산 출장 간다고. 그리고는 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이상설을 만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지포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가가지고 이위종을 만나는 거야. 러시아 황제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못 만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이나 되어서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생각해봐. 4월 달에 출발했는데 6월에 도착을 했어. 장난 아니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 루트를 따라 가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기차에서 먹고 자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거 갔는데 분명히 우리는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일본의 방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주변에는 150여 명 되는 기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들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쫙 알릴 수 있지. 누가 있으니까? 이위종 있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어, 뭐 러시아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부인이 아프다는 전보를 받고 가버립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 이분은 어때요? 자살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자살한 거고 일본은 단독 피부병으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면이신부에서는 일부러 오보를 냅니다. 회의장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칼로 자기 배를 가르시고 일본 대표단에게 막 내장을 집어던졌다 뭐 이런 오보를 내시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할 거니까 어쨌거나 이걸 구실로 어떻게 한다? 고종을 퇴위시킵니다. 고종 퇴위시키고 이제 누가 즉위하죠? 순종이 즉위해야 됩니다. 근데 고종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해야 되는데 퇴위하는 아빠도 안 오고 받아야 될 아들도 안 옵니다.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시들끼리 서로 막 주고받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죠? 정미칠조약. 정미하니까 정미칠조약. 다른 말로 제3차 한일 협약.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우리 흔히 무슨 말이라고 무슨 정치라고 하죠? 이걸 차관 정치라고 합니다. 통감이 추천하는 차관, 일본 놈 차관이 모든 실권을 장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 부록으로 나온 게 신문지법과 뭐라고요? 보안법. 신문지법으로 뭐 하는 거야? 언론 탄압하는 거고 보안법으로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 대한자강회가 고종퇴위 반대운동 하다가 보안법으로 해산당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각서조약으로 군대 해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 날 군대 해산 명령 내리고 8월 1일 날 해산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해산식을 거행할 때 박승환이라는 군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기를 반납해야 되는데 자결을 하신 거지. 이걸 계기로 군인들이 들고 나서 뭐가 된다고요? 의병이 되는 거죠. 이래서 무슨 의병 나온다고요? 여기서 중요하죠.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정미의병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그래서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럼 뭐야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13도 창의군 조직합니다. 자, 누구야? 누구?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시험지 나오는 사람 누구야? 허위. 왕산허위 선생님.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전개했는데 문제는 뭐야? 총대장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가보니까 허위가 이제 동대문 밖 30리까지 왔죠. 하지만 3일을 열심히 싸우는데 3일째 되는 날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화승총을 못 쏘잖아요.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호의는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호 사형수로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호가 왕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신설동 쪽에서 종로 쪽으로 들어오는 그 큰 길을 왕산로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서울 진공작전 하던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스님, 왕산로는 허위로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 원효로, 세종로 많잖아. 도산대로 이런 거 많잖아. 좀 있으면 이 앞길은 뭐야? 우리 장원대로, 장원급제로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정원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자, 그게 왕산로야.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서대문 형무소 가봤거든요. 꼭 한번 가보세요. 예.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예. 시험 끝나면 안 갈 거잖아. 맨날 뭐 클럽 다니고 막. 왜가 지긋지긋한데.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났다는 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놈들은 우리 의병을 때려잡아야지 완전히 조선을 대한제국을 차지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죠? 서울 진공작전 실패한 다음에 의병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1908년 의병이 제일 많아요. 그럼 일본 의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1909년 9월부터 11월까지 뭐야? 소위 말하는 뭐야? 남한 대토벌. 일본 놈들이 의병을 다 때려잡는 작전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고, 이때 말한 남한은 어디라고요? 외우셔야 돼. 이때 남한은 남한 북한이 아니야. 이거 어디라고요? 호남이야. 호남. 호남 대토벌 뭐야? 남한 대토벌이라고 한 겁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호남 의병들이 많았으니까 1909년 무슨 각서? 기유 각서. 무슨 건 박탈하고요. 사법권, 감옥 사무까지 다 박탈하고요. 1910년 6월 달에 경찰권도 박탈합니다. 이건 경찰 문제에서 잘 나오겠지. 그리고 8월 달에 뭐야? 국권 비탈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1907년에 아주 중요한 단체, 요 애국계몽운동 단체 끝판왕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보안회부터 시작해서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대한협회라고 있지만 제가 필기 안 한 이유는 얘네들은 주로 곧 무슨 파가 되니까 친일파 되니까 별로 시험 나올 가치가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건 뭐라고요? 무슨 회?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 활동 공부하시는 겁니다. 요거 뭐 여기서 따로 할 게 아니고 나중에 따로 정리하시고, 일단은 뭐야? 국권 피탈 과정에서 국권 피탈 과정 첫 번째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항하는 뭐 인물학습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조약들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자, 그러면 뭐냐면 1차 한일협약이 있고 여기 뭐야? 3차가 있잖아. 근데 2차가 어디 갔어? 을사늑약을 다른 말로 뭐야? 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충분히 정리해 주시고 순서 반드시 외워야 돼. 소위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된다.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 너만 숙제할래? 순서 한번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우리가 어때요? 저항을 한다 그랬잖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지. 빨간색으로 쓴 거 뭐라고요? 애국 계몽운동. 의병도 다 빨간색으로 썼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또 뭐야? 의병도 있다. 요거 큰 틀. 그래서 일단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교재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